주제의식을 물었잖아. 그러면 답이 뭐가 나와야 되죠? 주제의식은 무엇이다. 일단 이렇게 넣어서 써도 되고 안 넣어서 써도 되지만 학생이 글을 딱 보는 순간 이 주제가 무엇이구나 라고 명확하게 딱 꽂혀야 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주제의식이라는 말을 썼으니까 이 말을 쓰든 안 쓰든 내가 쓴 답에는 이 학생이 주제의식을 정말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확실하게 들어야 됩니다. 가나의 공통된이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가는 이렇고 나는 이런데 공통된 주제의식은 뭐다?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분량상 보면은 가, 나 2번 제시문이니까 1번 제시문을 조금 길게 2번은 조금 짧게 이렇게 쓰셔도 괜찮겠네요. 그죠? 근데 분량이 200자잖아요. 200자. 여러분들 쓴 글 있잖아요. 분량, 글자 문장을 한번 계산해 보세요. 보통 한 학생이 쓰는 문장이 대략 몇 자 나올 것 같아요? 혹시 세본 적 있어요? 자기가 보통 한 문장을 쓸 때 몇 자 정도 나오는지? 보통 50자에서 70자, 50자 내외예요. 한번 볼까요? 자, 가은이는 보통 한 문장을 쓸 때 한 30자에서 50자 사이로 써요. 알겠죠? 무슨 말이냐면 200자야. 그럼 내가 평상시에 한 50자 내외를 글을 쓰는 애야. 그러면 몇 문장이에요? 4문장이에요. 이거를 그냥 4문장 안에 써야 돼. 그러니까 아주 컴팩트하고 압축적으로 써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논제를 조금 더 보죠. 이 2번 문제가 1번 문제는 공통된 주제의식을 서술하라고 했죠. 그죠? 근데 2번 문제 한번 봅시다. 2번 문제는 제시문 2에 나타난 문제 상황에 대응하는 방식을 분류하고 이의 화자가 취하는 주된 대응 방식을 근거로 1. 가의 화자의 태도를 비판하라. 자, 외대가요. 2번 문제가 항상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2의 화자의 주된 대응 방식을 근거로 해서 제시문 1을 비판하라는 거잖아. 2를 가지고 1을 비판하라는 거죠. 일단 요거는 1번이고 2번은 2를 가지고 1을 비판하세요 문제잖아. 그럼 2와 1이 같다라는 얘기야? 다르다라는 얘기야? 뭔가 다르다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게 어마어마한 힌트예요. 이 대학은. 그래서 영어 지문이 1번 가, 나 제시문에 들어있지만 2번 제시문에 들어있지만 앞에 제시문과 뒤에 제시문이 반대인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죠?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1번 제시문의 반대를 생각하면 영어 제시문입니다. 영어 제시문의 반대가 한글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큰 틀에서 무리가 없어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가나의 공통된 주제의식 2의 주제의식을 각각 서술하라.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보죠. 이 시 처음 본 사람 있어요, 혹시? 많이 봤죠, 그죠? 김수영의, 그죠? 이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우리 어떻게 하고 있어요? 소심한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잖아. 자, 가를 봅시다. 가를 보면 왕이 나오잖아. 왕궁. 그럼 뭘 가리키는 거죠? 권력, 힘, 그지? 권력, 힘. 근데 이 권력과 힘은 어떤 힘이야? 부당한 권력. 뭔가 나쁜 권력. 뭐, 요런 거죠, 그죠? 그래서 나는 왕궁의 음탕 대신에 50원짜리 갈비가 기름 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고, 왕궁에서 뭔가 부패를 막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소리 저지르지 않지만, 그냥 소시민들 설령 나보다 약한 사람한테는 막 화를 내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결국 나는 어떤 인간이야? 이 시를 통해서 나라는 화자는 어떤 인간이죠? 뭐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소시민이라고 부르죠. 소시민. 그죠? 부당한 권력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고 자신의 어떤 이해관계에만 밀접한 어떤 소시민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게 가합니다. 그죠?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밑에서 두 번째 줄 봅시다. 아무래도 나는 비켜서 있다. 절정 위에는 서 있지 않고 앞만 해도 조금 비켜서 있다. 비켜서 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회피한다. 도망간다 이런 뜻이지. 적극적으로 실천하지 않는다죠. 그죠? 나는 비켜서 있다라는 말을 통해서
어떤 인간을 보여주고 있죠? 소시민. 다른 말로 하면 소극적 태도,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죠? 나제시문은 무슨 얘기죠? 나제시문? 이 엄석대 나오는 그 얘기잖아. 그죠? 석대한테 석대라는 그 강력한 존재한테 나는 어떻게 하고 있죠? 자, 읽어봅시다. 12살은 아직도 아이의 단순함에 지배되기 쉬운 나이지만, 그리고 아직은 생생한 낮의 기억들이 은근히 의식의 굴절과 마비를 강요하고 있었지만 나는 아무래도 그 새로운 환경과 질서에 그대로 편입될 수는 없다는 기분이 들었다. 아, 12살짜리가 쓰는 언어가 너무 어렵지 않아요? 그죠? 아니, 나는 12살이라며. 근데 얘가 어때? 어른들식으로 말하면 합리와 자유, 12살짜리는 전혀 쓰지 못한. 그래서 이문열 소설을 보면, 저는 이문열 소설 좋아하거든요. 물론 지금은 약간 보수 쪽으로 갔지만 옛날에 20대 초반에 이문열 소설 되게 많이 읽었어요. 어떤 자의식, 어떤 지적 허영이 조금 과잉되어 있는 느낌이 살짝 납니다. 자, 어찌됐건 중략 이후에 보겠습니다. 하지만 싸운다는 것도 실은 막막하기 그지없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누구와 싸워야 할지도 몰랐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어른들식으로 표현한다면 불합리와 폭력에 기초한 어떤 거대한 불의가 존재한다는 확신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와 대응은 그때의 내게는 아직 무리였다. 결국 석대라는 어떤 부당한 권력, 부당한 권력입니다. 자, 제시문에는 뭐라고 나와 있죠? 불합리, 폭력, 이런 말이 나와 있죠. 그죠? 불합리와 폭력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나는 어떻게 하고 있죠? 구체적인 이해도 없고 적극적인 대응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가나는 둘 다 공통적으로 뭐예요? 어떤 소시민들의 삶의 모습, 소극적 삶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게 공통적이네. 그죠? 그래서 그거는 뭐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주제의식을 물었으니까 어찌됐건 주제의식으로 묶어야 되잖아. 그러면 우리가 어떤 주제, 불합리한 부당한 권력이라든지 불합리라든지 부조리라든지 문제 상황을 설정해야 돼. 불합리와 부당한 어떤 권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서술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써야지. 주제의식이라고 할 때는 뭘 명확히 밝혀줘야 돼? 주제를 밝혀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 가나의 주제가 뭔데? 부당한 현실, 부당한 권력에 대한 이야기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럼 부당한 권력, 부당한 현실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는 어떤 소시민들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아니면 적극적으로 실천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써줘야 주제의식이 나타나지. 따라서 가나는 직접적으로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직접적으로 주제를 분명하게 설정을 해 주셔야 된다. 알겠죠?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 대학은. 뒤에 이제 뭐 대학에서 발표한 것도 읽겠지만 학교가 이렇게 1번 문제에서는 주제를 명확하게 던져주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면 그 주제를 전체를 묶을 수 있는 주제를 잡아야지. 가나 제시문 2까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제시문 2 봅시다. 제시문 2는 영어죠. 자, 제가 옛날에는 영어 제시문 나오면 영어를 독해를 했어. 하다 보니까 영어 시간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뒤부터는 한글로 그냥 주고 한글을 읽습니다. 자, 7쪽 보겠습니다. 기회가 왔으니 그동안 무엇이든 하자. 우리 같은 놈들은 필요로 한다는 게 노상 있는 일이 아니거든. 꼭 우리 보고 해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놈들이라도 우리만큼은 잘할 수 있을 테니까. 우리에게 기회가 왔어. 나에게 기회가 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때? 그냥 하자라는 거야. 다른 놈들도 적어도 나와 같은 상황에 처하면 잘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보다 더 잘할 수도 있을 테고 우리 귓가에 들려오는 살려달라는 소리는 인간 전체에게 한 말이겠지만 자, 이 말이 무슨 뜻이니? 살려주세요라고 할 때 우리가 뭔가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주세요라는 말을 할 때 그때 살려주세요 누구한테 하는 말이야? 나를 보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한테 하는 소리거든. 그 이야기예요. 지금 이 자리 지금 순간엔 우리 둘뿐이니까 실컷 좋건 그 인간이 우리란 말이야. 살려달라고 했는데 실컷 좋건 그 들은 건 뭐야? 우리 둘이밖에 못 들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는 거야? 늦기 전에 기회를 이용해서 한 번이라도 의젓하게 그 인간이란 족속의 대표가 돼보자는 말이다. 그래서 첫째 줄부터 해서 넷째 줄까지는 뭘 얘기하고 있죠? 뭔가 적극적인 실천을 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첫째 줄부터 넷째 줄까지는 인간의 대표가 되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불행히도 인간으로 태어난 바에야 이번 한 번이라도 의젓하게 인간이란 족속과 대표가 되보자 하기야 팔짱을 끼고 가부를 이모저모 따져보는 것도 우리 인간 조건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지. 그러면 인간의 대표가 되거나 아니면 가부를 따져보는 거야. 호랑이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제 동족을 구하러 뛰어들기도 하고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뛰어든다. 어떻게 하나요? 본능적으로 뭔가 실천을 하는 거지. 그리고 어때? 그런가 하면 깊은 숲속으로 달아나 버리기도 한다. 회피지, 회피. 도망. 이것도 어떻게 하는 거야? 본능적으로 하는 거지. 그러면 차이가 있죠? 요거는 어때? 요거는 인간이잖아, 인간. 요거는 동물이죠. 동물은 어떻게 행동해? 본능적으로. 인간은 어때? 열심히 고민하잖아, 첫째 줄부터. 야,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 어떻게 할래? 야, 우리 한번 인간의 대표가 한번 돼보자. 라고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죠. 호랑이는 어때? 본능적으로 뛰어들고, 본능적으로 도망가는 거야. 그죠? 인간과 동물의 차이가 일단 서술되어 있어. 그런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1번, 3번은 적극적 실천이야. 그죠? 2번, 4번은 소극적이죠. 그죠? 적극적 참여를 한다면 이건 2번, 4번은 회피요, 회피. 그죠? 그죠? 따라서 일단 2번을 읽을 때, 물론 2번을 읽을 때 도망가자라는 말은 안 했으니까 2번의 궁극적인 말은 뭐예요? 인간의 대표가 되어서 적극적으로 실천하자라는 거죠. 그럼 주제의식은 뭐야? 문제 상황에 부딪혔을 때, 문제 상황, 뭔가 부조리, 불합리함에 부딪혔을 때 2번의 주제의식은 적극적인 실천을 강조하는 거. 그지? 1번의 주제의식은 도망가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지. 요것이 대비가 되어야 됩니다. 알겠죠? 도망가는 것,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 알겠죠? 그게 정확히 대비돼야 1번에서 좋은 답이 돼요. 몇 쪽이냐면 학교에서 발표한 답을 한번 볼게요. 몇 쪽이냐면 제일 뒤에 있습니다. 34쪽입니다. 자, 요거는 학교에서 발표한 답이에요. 1과 2의 공통 논제는 상황인식과 대응 태도이다. 자, 외대는 항상 학교에서 답을 발표하는데요. 모의 논술을 볼 때 그 답을 누가 쓰냐면 교수가 써요. 그래서 학생들의 글이 아니야. 그래서 읽어보면 이걸 학생이 어떻게 쓰지 이런 느낌이 나요. 근데 이걸 왜 읽냐면 학교가 의도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하는데 학교 측 답안은 반드시 읽어보셔야 됩니다. 학교가 뭘 의도했는지 보자고. 일단 1과 2의 공통 논제를 썼어. 자, 이 문제에 공통 논제를 쓰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가나의 공통 주제의식을 쓰고 2의 주제의식을 쓰라고 했잖아. 공통 논제를 쓰라는 문제의 요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전체를 묶을 수 있는 공통 논제를 이렇게 잡아줬어. 알겠죠? 무슨 말인지. 이 말은 뭐냐면 명시적으로 가, 나, 제시문 2에
전체를 묶을 수 있는 주제 여기 썼잖아. 내가 빨간색으로. 학생이 명확하게 잡을 수 있나 없나를 보고 싶다라는 뜻인 거야. 알겠죠? 요 말을 쓰지 않더라도 공통된 주제는 선명하게 설정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1. 가와 나의 화자는 당면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공통적으로 인식하나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자신의 소극적 태도에 괴리를 느낀다. 뭔가 말이 좀 어렵죠, 그죠? 자, 공통 논제를 뭐라고 봤어요? 상황 인식과 대응 태도라고 봤죠. 상황, 그러니까 어때? 뒤에 제시문 1을 이야기할 때 화자는 당면한 상황이라는 말을 쓰잖아. 상황. 가나 보이니 잘? 그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 어때? 태도가 나타나는 거지. 적극적인 어떤 태도. 공통적으로 인식하나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소극적 태도. 그죠? 알겠죠? 무슨 말인지. 즉 공통된 주제를 찾고 그 주제의 디테일한 내용들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여주면서 글을 썼다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제시문 2의 화자는 당면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방관이나 회피 대신 상황이라는 말 마찬가지로 들어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인식하며 바로 지금이 행동을 취할 적기라고 말한다. 자, 비교하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뭐라고 썼어? 반면이라는 말이 들어있죠. 알겠죠? 무슨 말인지. 학교가 한 3, 4년째 이런 형태로 답안을 지속적으로 내고 있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이런 형태로 써주면 우리가 채점하기 편할 거야 라는 뜻이에요. 자, 꼭 이런 형태로 쓸 필요는 없지만 학교가 원하는 바를 우리는 답안을 통해서 읽어낼 수 있다. 뭐? 공통된 주제는 아주 선명하게 팍 박히도록 써줘야 한다. 자, 그것이 개별 제시문을 쓸 때 안에 각각 들어있어도 되지만 어찌됐건 이 학생이 주제 파악은 잘했구나 라는 생각을 확실하게 들도록 해주셔야 되고 그 주제와 관련해서 디테일한 내용들이 가, 나와 제시문 2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구체적으로 서술해 줘야 된다. 그걸 요구하고 있다. 알겠죠? 그리고 1번 제시문과 2번 제시문은 서로 반대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페이지를 조금 넘겨서 22쪽 한번 볼게요. 1번 예시답안 뭐 써놓은 거 하나 있거든요. 한번 요것도 보는 김에 같이 봅시다. 1, 2는 공통적으로 현실에 대한 인식과 이에 대한 대응 태도를 다루고 있다. 가, 나의 화자는 부조리한 현실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타개하거나 저항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모순된 태도를 부끄러워하고 있다. 반면에 이의 화자는 불합리한 현실을 방관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이고 즉각적으로 행동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그래서 어떤 공통된 인식, 대응 태도를 중심으로 이렇게 서술을 해도 괜찮겠습니다. 자, 어떤 문제를 쓸 때, 어떤 문제에 대한 답을 쓸 때 대학이 원하는 바를 정확히 숙지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야지만이 채점도 편해지고 여러분들이 쓰기도 편해져요. 주제의식이라는 말을 딱 보는 순간 아이고 주제를 분명하게 설정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딱 하셔야 돼요. 그럼 그 주제와 관련해서 가, 나, 제시문 2가 어떻게 다른지가 분명히 드러나도록 써야 눈에 띄는 글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논제를 보는 순간. 이해됐죠? 오케이. 방금 한 것 중에 질문. 제가 그 설명하는 부분은 앞부분에, 해설지 앞부분에 제가 수업 시간에 막 떠들잖아요. 떠드는 내용은 여기에 다 써놨어요. 집에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 가서 30분 정도를 투자해서 해설지를 읽으셔야 돼요. 제가 수업 시간에 해설지를 다 읽진 않아. 수업 시간에 다 읽으면 시간이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로 설명을 하거든요. 설명을 하는데 거의 다 들어있어요, 해설지. 그래서 요걸 읽으면 어지간한 내용은 복습이 다 돼요. 아, 논술쌤이 이렇게 얘기했지. 자, 읽는데 몇 분이 걸리냐면 30분밖에 안 걸려. 왜냐하면 설명을 다 들었잖아. 근데 2, 3일 정도 지나서 읽잖아요. 그러면 1시간이 걸려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오늘 보거나 아니면 내일 보거나. 알겠죠? 하루나 이틀 사이에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어서 2번 이야기 합시다.